도다리와 명태, 연어 등 신선한 냉동 생선 5에서 6kg을 전달한다며 생선 인센티브를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에 참전하면 신선한 명태, 도다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초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 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초아 10월 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트로가 굉장히 색달랐죠. 그게 바로 우리 뉴스에서 말을 한 것이 이번에 징병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징병을 할 때 이제 그 징병을 하면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명태를 준다는 이야기를 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또 비난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왜 러시아는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지 않으셔서, 제가 처음에 러시아가 이제 좀 전쟁을 하기 직전, 제가 그때 전쟁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득이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아니 그래도 설마 하겠어?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좀 많이 이제 비난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비난을 받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가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 있을 방법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또 오히려 반대죠. 아, 러시아가 끝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러시아는 끝낼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볼 건데, 지금 이거 보세요. 러시아 쪽은 지금 사실 좀 아무래도 러시아라는 국가, 중국이라는 국가는 우리나라랑 반대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런 반발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특히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눌러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제 푸틴에 관련된 CNN 뉴스입니다. CNN 인터뷰인데 좀 제가 한마디로 설명을 해보자면, 영국의 육군 대령 출신인 이제 브레튼 고든이라는 분이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만약에 핵을 쏜다고 하면 핵을 쏠 수 있는 건 우크라이나에 핵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이 아니라 이제 원자력이 밀집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핵을 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국제적인 질서를 이렇게 무섭게 하는지를 오늘 같이 알아볼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신냉전을 코인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가 핵을 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너도 나도 하고 있어요. 바이든도 지금 최대 위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수송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요즘에 계속 하루하루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우선 이런 것들을 잘 알려면 러시아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지형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거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 네이버에 이제 위치한 지도예요. 지도인데 지금 보시면 러시아가 지형적인 원인이 가장 좀 큽니다. 좀 같이 보신다면, 러시아가 여기가 사실 이것보다 크기가 훨씬 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사실 그 전에, 이제 냉전이 끝나기 전에 그때는 정말 대국이었어요. 이제 이 정도가 다 러시아의 이제 지형이었죠. 이렇게 크게 러시아의 지형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30년 만에 물거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많은 영토를 잃었습니다. 특히나 지형적인 원인이 좀 큰데, 러시아는 여기가 빵 뚫려 있어요. 여기가 유라시아 대평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빵 뚫려 있는데, 상단부는 이제 상트페테부르크, 여기가 이제 러시아의
이제 왜 여기에 러시아 수도가 있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모스크바가 수도인지 아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기가 수도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러시아가 위쪽 지방도 뚫려 있고 여기도 뚫려 있고 아래도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을 먹기 위해서 수도를 이제 모스크바에서 약간 위쪽으로 이전을 시키면서 위쪽을 보고 또 중간 부분이 또 뚫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싸우고 있는 그런 지역들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부는 사실 좀 막혀져 있어요. 산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좀 막혀는 있지만 여기 역시도 이제 확장을 좀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러시아는 그 전에는 이제 땅 끝까지 확장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끝까지 갔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강대국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단부 보시면 중단부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중단부는 러시아, 폴란드, 독일, 프랑스가 있어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특히나 여기는 뻥 뚫려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방어막 삼았던 곳이 여기거든요. 여긴데 여기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원래는 여기를 공격했던 애들인데 그러니까 왼쪽을 공격했던 애들이 이제는 이제 러시아 쪽으로 틀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그런 상태면 러시아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여러분? 감정이 안 좋겠죠. 특히나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이 칠러 국가였는데 지금도 뭐 이 나라들은 사실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도 뭐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자 보시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모두 칠러 국가였던 국가들 모두 지금 이제 반러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 가까운 자리에 있는 아이들 역시도 반러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카자흐스탄도 지금 나는 이런 상황이 싫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고 벨라루스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영토를 지키기 위한 분쟁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여기 나머지 국가들은 원래도 반러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 쳐도 지금 보시면 이런 칠러 국가였던 아이들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벨라루스도 보이기 때문에 결론은 우크라이나가 종료가 되면 이 두 가지가 연장이 돼서 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제 서방국의 나토 소련 시절 중반부 방어선이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여기 있던 아이들이 다 러시아를 반대로 좀 겨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독일이 통일이 되고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나토를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또 특히나 여기 지역까지도 다 나토를 가입해서 이렇게 다 가입을 해버리니까 여기가 점점 좁아지는데 러시아는 여기에 산맥이 없고 다 평야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한 번에 같이 쳐들어온다면 러시아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뚫릴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위치가 이제 여기가 방어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되찾고자 하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사실은 그 4개의 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요구하는 4개의 주가 여기죠. 이 4개의 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4개의 주를 요구하는 부분은 러시아의 원래 땅이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욕했는데 사실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몇백 년 동안 고생한 것이 단 30년 이내에 지금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최대로 쪼그라드는 모습이지. 러시아가 지금 제 생각에는 러시아가 지금 냉전을 끝낸 것을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과의 이제 긴밀한 행동을 좀 많이 했어요. 자, 같이 보실게 제가 그 옛날에 제 개인 SNS에 올렸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개인 SNS에 올렸던 이야기가 있는데 자, 같이 보실게요. 여기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러시아와 오펙,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오일 협정이 2015년, 여기 날짜에 주목하시면 2015년이거든요. 2015년에 이게 완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일 협정이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건 역시 이유가 그러면 이제 오일 협정이 진행이 됐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8년에 상하이에서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때 사실 중국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많은 도전을 해왔어요. 미국에 도전을 해왔는데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무래도 상하이에서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트럼프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실패를 했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됐냐? 1대1로로 갔습니다. 1대1로란 뭐냐면 중국에서 시작해서 이제 중동 국가까지 이어지는 건데, 여기서 시안에서 중동까지 우리는 그러면 바다로 못하게 한다면 이렇게 중간에서 기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속철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사업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왜 저러냐, 실패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욕먹었던 이게 사실은 뭐 고리대금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중간중간에 거쳐가는 나라 중에 이제 어려운 나라들을 얘네가 이제 대신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애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못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이 중국이란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막혔습니다. 막혔고 이때 우리 2020년부터 2021년 이럴 때는 팬데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중에 돌던 돈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이제 대통령 분께서 돈을 너무 많이 시중에 뿌렸기 때문에 이제 그때 정말 많은 코인의 상승이 있었고 2021년은 특히나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코인이 1200%가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후오비 글로벌이 인민들의 투자를 금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년의 강한 하락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강한 하락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고, 왜 그렇게 했냐? 라는 이제 좀 의문이 들죠.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옛날에 이거를 또 제 블로그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지금 여기 비트코인 보유량이에요. 비트코인 보유량 2등에 차이나 가버먼트, 중국 정부가 있죠. 중국 정부가 단기간에 이제 인민들이 버린 것들을 다 주스면서 이제 단기간에 2등으로 올라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많은 이득을 좀 취하고 또 바로 매도를 했거나 그랬기 때문에 강력한 하락으로 좀 이어졌겠지. 왜냐하면 중국은 그때 당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후오비 글로벌도 생각해 보면 그때도 이제 결제량 탑10 안에 드는 그런 이제 결제소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2018년 뉴스인데 이때 위안화가 이제 원유를 위안화로 좀 결제하게끔 하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했는데 실패를 했고, 그래서 후오비 글로벌의 인민들의 그런 것들을 금지시키면서 본인들이 좀 정부가 많은 돈을 가져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그때요. 2021년 11월부터 이거 이후로 우리가 좀 강한 하락이 왔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이낸스에 또 이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연결짓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바이낸스가 지금 해킹을 당했어요, 여러분. 해킹을 당했는데 이거를 같이 보면 좋을 게, 바이낸스에 이제 자오창펑이 어떤 나라 사람이죠? 사실 자오창펑은 중국이 뭐 뒤를 봐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뒤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보시면 테라라 누나 사태, 테라도 어떤 기업인가요? 테라도 그때 당시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었던 회사죠. 그래서 이게 왜 하필 USDC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아니고 USDT를 먼저 깨려고 노력했느냐, 그러니까 USDT가 기반인 것을 깨려고 노력했느냐,
시중에 돈이 많이 넘치는데 코인이 이제 그게 좀 타겟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코인 하나를 뭔가 무너뜨리는 건데 아무래도 허술한 것이 가장 보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플러스로 이게 미국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 하는 것인데,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지. 왜 하필 테라일까? 왜 하필 루나일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CBDC가 발행되는 건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낸스의 해킹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이낸스가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의 암호화폐 인프라를 또 제공한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아프리카에 바이낸스가 이제 자꾸 뭔가 해준다는 거는 사실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프리카 지역은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90%가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다가가기에 굉장히 편한 그런 입지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위치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는 거지. 많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을 그런 시장에 좀 자꾸 발을 뻗치고 있었고, 브라질 쪽, 중동 쪽 이런 쪽도 역시나 계속 발을 뻗치고 있어. 그렇게 세 가지 대륙에 굉장히 탐을 내고 있었고, 그쪽으로 발을 뻗치고 있는 중에 이런 중에 이제 해킹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결국 코인판에서도 이런 지금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 있다는 거지.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이제 싸우는 과정이 코인판에서도 벌어지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돈이 몰리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지. 결국에는 이런 싸움 와중에서도 결국 코인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 보시면 스위프트의 제재, 여러 가지 제재들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가 빨리 CBDC 발행을 좀 앞당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막 저기 뭐 싸운다, 저기 뭐 또 왜 저러냐, 러시아는 또 왜 저러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갈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전쟁이 지금 끝나기를 원하는 곳이 없어요. 왜냐면 미국도 지금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사실 지지율이 원래는 뭐 20%까지 떨어졌을 때도, 그때도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뭐 바이든이 뭐 잘 못한다 이랬다가 이제 외부에 적을 두니까 확실히 내부의 결속력을 좀 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힘들면은 내부에 있는 상황들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좀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돈이 어디에 몰리느냐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송금에 관련된 코인들에 결국 돈이 몰릴 거예요. 그런데 제재를 계속 가할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제재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그게 자꾸 지금까지의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의 제재 가했을 때 바로 뭐 떨어졌나요? 떨어지긴 했지. 그런데 그 야금야금 뒤에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화폐나 이런 것들로는 미국의 도전장을 낼 수가 없어요. 중국을 기반으로 한 우리 브릭스 세력들이. 그런데 이미 많은 국가들, 게다가 거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중동 국가들 역시도 좀 많이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신흥경제국이 달러에 대한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반감이 좀 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런 전쟁, 이런 것들 다 한 곳에 모인다는 거지. 결국 그 수단으로서 코인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관련돼서 주목해봐야 할 코인들은 역시나 이제 좀 리플 같은 코인이에요. 리플이나 이제 그런 송금에 관련된 코인들을 주목을 해보면, 그 아이들은 자체로는 이제 의미가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리플이 오르거나 다른 뭐 이런 송금 관련된 코인이 오른다는 건 그것을 사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인의 장세가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모두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좀 시간이 짧아야지 그래도 보는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다가 자꾸 이렇게
좀 혀가 꼬이고 그랬어요. 빨리빨리 말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이 사실은 이 둘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에 비해 조금 더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서 이 러시아가 왜 그러고 중국이 왜 그러고 이런 관점에서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금 관련된 코인들 제가 카톡방에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그런 것들 모두 확인해 보시면서 가격이 좀 오르거나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같이 양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트초아였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제 유튜브 구독 채널들 들어가 보시면 자, 같이 좀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비트초아 검색을 해 보십니다. 비트초아를 검색해 보시면 제가 가장 먼저 떠요. 여기에 이제 영상들 보시면 이 아래 이제 제 카톡방과 이제 여기 코인 공식 도움이라는 어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확인하시면 매매하실 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같이 확인하시고 좋은 이제 투자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비트초아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초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좋게 보내세요. 재밌게 보내세요.